저는 최찬미입니다. 올해 75이죠. 김해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어요. 남편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매일 소주 한 병씩은 기본이었죠.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가남이 왔고 남편은 제 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저는 혼자였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평생 일궈온 땅이 있었고 모아둔 재산도 제법 있었으니까요.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허리가 좀 안 좋긴 했어요. 평생 농사를 지으며 허리를 혹사시켰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뻐근하고 밭일을 하고 나면 꽤 아팠습니다. 그래도 참을 만했어요. 파스 붙이고 하루 이틀 쉬면 나아졌으니까요. 그날도 텃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은 채로 집에 들어서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이고 사돈댁, 오랜만입니다. 안사돈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죠. 강원도 태백에 사는 분이었어요. 결혼식 때 몇 번 보고 명절 때 전화로 안부 정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전화가 부쩍 잦아졌어요. 아, 사돈댁.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돈댁, 요새 몸은 좀 어떠세요?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허리 얘기였습니다. 며느리한테 들었나 봤어요. 아, 괜찮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 저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으니까요.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도 혼자 사시잖아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큰일 아닙니까? 안사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했어요. 진짜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요.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사돈댁. 요새 요양원이 정말 좋대요. 우리 딸이 그러는데 호텔처럼 깨끗하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식사도 다 챙겨주고 말이죠. 또 시작된 요양원 얘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최근 한 달 사이에만 벌써 4번째였습니다. 안사돈은 전화할 때마다 요양원 얘기를 꺼냈어요. 사돈댁,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해요. 요새 노인들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는 거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딸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래요.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왜 자꾸 요양원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아직 혼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걱정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저는 정말 괜찮아요. 요양원은 생각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요양원이 옛날이랑 다르답니다. 프로그램도 많고 같은 또래분들이랑 친구도 되고 우리 딸이 좋은데 알아본다니까 한번 보러라도 가보시죠. 안사돈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요양원의 좋은 점만 늘어놓았어요. 저는 점점 짜증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어머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대충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 자꾸 요양원 얘기를 하는 걸까? 그것도 며느리 어머니가 말이죠.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안사돈이었어요. 사돈댁, 저번에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딸이 정말 좋은데 알아봤대요. 시설도 좋고 가격도 괜찮다는데. 저는 이번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사돈댁,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요양원 갈 생각 없어요. 제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돈댁,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해요. 나중에 후회하시면 늦습니다. 안사돈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강권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사돈의 전화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 같지가 않았어요. 며칠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새 몸은 좀 어때요? 응, 괜찮아. 왜? 장모님이 그러시는데 엄마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다며?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사돈이 아들한테도 얘기를 한 모양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 그래도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요양원 한번 알아봐도 되지 않을까요? 아들까지 요양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니야, 난 내 집에서 살 거야. 요양원은 절대 안 가. 엄마, 더 얘기하지 말자. 난 내 생각이 확실해.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안사돈이 자꾸 아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쩌나. 아들이 설득당하면 어쩌나. 그날 밤부터 저는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김해로 내려왔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저는 반가우면서도 왠지 모를 불길함이 들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어요. 뭔가 준비된 사람의 얼굴이었죠. 언니들, 밥은 먹었어? 네, 먹고 왔어요. 어머니,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해요.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아들도 옆에 앉았어요. 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요새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죠?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 얘기였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며느리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양원 알아봤어요. 정말 좋은 데예요. 어머니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화려한 팜플렛을 꺼냈습니다. 호텔 같은 건물 사진이 가득했어요. 요새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데요. 병원처럼 관리도 받고 같은 또래 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운동도 시켜주고 식사도 영양사가 짜준대요. 며느리는 팜플렛을 넘기며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온 게 분명했어요. 난 싫어.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다른 집 어르신들은 다 요양원 가시는데 왜 어머니만 이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이잖아. 내가 결정할 일이지. 엄마.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혼자 계시면 저희가 불안해요. 난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다 잘하고 있다고. 지금은 괜찮으셔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잖아요.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배신감이 들었어요. 내 아들마저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싫다고 했잖아.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한 번만 보러 가봐요. 보시고 결정하셔도 되잖아요. 안 간다고 했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그날 아들 부부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 목요일에 시간 좀 내주세요. 왜? 요양원 한번 구경이라도 가봐요. 보기만이라도 하시라고요. 저는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이죠. 며느리도 전화했습니다. 안사돈까지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돈댁, 우리 딸이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 걱정에 밤잠도 못 잔답니다.
안사돈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계약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요양원 계약했어요. 다음 달부터 입소하시면 돼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이 제 의견도 묻지 않고 계약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내 허락도 없이? 엄마가 계속 반대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위한 일이라고? 내 인생인데 왜 내 의견은 아무도 안 듣는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평생 키워온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엄마 생각해서. 닥쳐. 생각해서가 아니야. 너희 편한 대로 하는 거지.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음 날 아들 부부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며느리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안 한다고 했잖아.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건강을 위한 일인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해. 너희가 뭔데 내 인생을 결정해. 엄마, 아들이 말했습니다. 계약 취소하려면 위약금 내야 해요. 이미 계약금도 넣었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저를 협박하고 있었어요. 위약금은 내가 낼게. 그러니까 계약 취소해. 엄마, 고집 그만 부리세요. 어차피 결국에는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차피 가실 거라니. 제 의견은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만 가득했습니다. 대체 왜 내 의견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걸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저는 끝까지 저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틀째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매일 문 앞에 와서 두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물만 마셨죠.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요. 밥이라도 드셔야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어요. 배고픔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 나빠지시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걱정하는 척이었죠. 진짜로 걱정했다면 제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밥 차려놨으니까 드세요. 며느리는 식탁에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저는 배가 고팠지만 먹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밥상 앞에 앉았죠. 어머니, 요양원 정말 좋은 데예요. 저희가 직접 가봤는데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제가 밥을 먹는 동안에도 요양원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난 안 간다고 했어. 아무리 좋아도 내 집만 못해. 어머니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세요? 다른 집 어르신들은 다 잘 계시던데. 며느리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고집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거야. 내가 뭐가 불편해서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데. 자유요? 어머니, 요양원 가신다고 자유 없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편하실 텐데. 며느리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편한 게 전부가 아니야.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라고.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누가 도와드려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지.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진짜 답답하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쓰렸습니다.
답답한 건 저였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들이 감히 이런 짓을 하지 못했겠죠. 남편은 술만 아니었으면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사랑했고 저를 존중해줬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외로웠습니다. 저는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왜 아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제 마음을 몰라줄까? 이렇게 키운 자식이 왜 이러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제 걱정 때문에 이러는 걸까? 뭔가 이상했어요. 안사돈이 자꾸 전화하는 것도, 아들 부부가 이렇게까지 강권하는 것도 수상했습니다. 제 허리는 불편하긴 했지만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걸까? 저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냥 제 의심일 뿐이었죠. 며칠 후 아들 부부는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입소 날짜가 일주일 남았어요. 짐 정리 시작하셔야죠. 난 안 간다니까. 엄마,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저희 속 좀 썩이지 말고요. 며느리가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연기였죠.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날도 아들 부부는 저녁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쉬고 있었어요. 문을 닫았지만 거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머니 요양원 가시면 이 집이랑 땅 처리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집이랑 땅이라니요. 쉿, 작게 얘기해. 엄마 들으시면 어떡해.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들어버렸어요. 저는 조용히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틈 사이로 거실이 보였어요. 아들 부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단 요양원 보내고 나서 천천히 알아보면 되지. 지금은 어머니 설득하는 게 먼저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계속 반대하시면 어떡해. 벌써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설득할 거야. 우리 엄마 성격 내가 아는데. 끝까지 버티시긴 하겠지만 결국엔 가실 거야. 아들의 말에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제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그럼 땅은 언제쯤 팔 수 있을까? 엄마가 자꾸 물어보시는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장모님이 물어본다고요. 안사돈이 땅 파는 걸 물어본다니. 어머니 요양원 가시고 한 달쯤 지나면 될 거야. 그때쯤 되면 어머니도 적응하시고 계실 테니까. 아들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알게 되시면 어떡해? 모르시게 하면 되지. 요양원에 계시면 여기 일을 어떻게 아시겠어? 아들의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땅을 팔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말이죠. 그래도 나중에 알게 되시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어차피 어머니는 거기서 나오실 수도 없고. 아들의 말이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장모님이 그러시는데 그 돈으로 우리 집도 좀 넓은 데로 옮기고 애들 학원비도 보탰으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응, 그래야지. 어차피 나중엔 내 거 될 건데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겠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 땅과 재산 때문이었어요.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안사돈도 한통속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제 재산을 가지라고 부추긴 거였어요.
그래서 자꾸 전화해서 요양원 얘기를 한 거였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농사 지으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땅도 평생 일궈온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걸 몰래 팔아 자기 집을 넓히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입을 막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키운 아들이 저를 배신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죠?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그런 얘기를 하고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저는 밥상을 보지도 않았어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안 먹어. 입맛 없어. 어머니, 그래도 드셔야죠. 건강하셔야 요양원 가서도 잘 지내시죠. 며느리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요양원, 요양원. 그렇게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어머니를 위한 일이잖아요. 며느리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를 위한 일이라고? 정말 나를 위한 거야? 저는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어요. 어제 들은 대화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그날 오후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봤습니다. 안사돈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방에서 문 닫은 채로 몰래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계속 반대하셔서 힘들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설득해야죠. 그 땅이랑 재산이 얼마인데. 스피커폰으로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알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 완강하세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우리 딸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 정도는 받아야지.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컹했어요. 그럼요, 엄마. 최대한 빨리 요양원 보내도록 할게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 들어가시면 바로 부동산 알아봐. 요새 땅값 오르고 있으니까 빨리 팔아야 해. 안사돈의 말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확실했어요. 그들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해? 내가 뭘 오해했는데?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더듬었어요. 아까 전화통화 다 들었어. 안사돈이랑 무슨 얘기 했는지 말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땅 팔자고 얘기했지? 내가 요양원 가면 바로 부동산 알아보라고 했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밖에 나갔다 온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거죠. 이것 봐. 내가 직접 말해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진짜 이유가 뭐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눈을 피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시침이 떼지 마. 어젯밤에 며느리랑 무슨 얘기했는지 다 들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집이랑 땅 처리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지? 요양원 보내고 한 달 후에 팔 거라고 했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대답해봐. 내가 틀렸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재산 때문에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거 아니야.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가 어머니를 걱정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걱정이라고? 내 땅을 걱정한 거지. 날 걱정한 게 아니잖아. 어머니, 며느리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아까 안사돈한테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 들어가시면 바로 부동산 알아보라고 했잖아. 땅값 오르고 있으니까 빨리 팔아야 한다고 했지? 저는 며느리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어요.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 아들이 날 배신했는데.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참아온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평생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밤낮으로 일하면서 대학까지 보냈잖아.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밭에서 일했어.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말이야.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이었어요. 이 손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래 팔아? 내가 요양원에 있는 동안 몰래 팔아서 너희 집 넓히고 애들 학원비 쓰려고? 저는 어제 들은 대화를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다 들었어. 안사돈도 한통속이지? 자꾸 전화해서 요양원 가라고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며느리한테 내 재산 가지라고 부추긴 거지.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안사돈이 뭐라고 했지? 우리 딸 고생했으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했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고생이라고? 나를 가끔 모시는 게 그렇게 고생이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난 너한테 뭐 시킨 적도 없어. 밥도 내가 해먹고 빨래도 내가 하고 다 내가 했잖아. 그런데 무슨 고생을 했다는 거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돈이 가족보다 중요하냐? 저는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도록 외쳤어요. 엄마를 버리고 돈을 택한 거야? 그게 내가 키운 아들이야?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애들 키우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엄마 재산을 노린 거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으면 됐잖아. 왜 몰래 하려고 한 거야? 왜 나를 속인 거야? 엄마가 안 주실 줄 알았어요.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줄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나를 요양원에 가둬놓고 몰래 팔려고 한 거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엄마였어? 아들이 어렵다고 하면 안 도와줄 엄마였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봐.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고개만 숙였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런 엄마였구나. 돈밖에 모르는 엄마였구나. 저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닥쳐.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변명도 듣기 싫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가방에 마구 쑤셔 넣었어요. 이제 제 집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이들이 모르는 새로운 곳으로 가야겠다고 본능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쳤어요. 건드리지 마. 이제 너랑 남이야. 엄마, 오늘부로 너희와 연을 끊는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넌 이미 날 버렸잖아. 돈을 위해서 말이야. 저는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가 정말 오해가 아니야. 사실이잖아.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이 밤에 어디 가세요? 아들이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희한테 더 이상 할 말 없어. 영영 만나지 말자.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보다는 따뜻했어요.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요. 저는 무작정 걸었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아들에게서 멀어지고 싶었죠. 한참을 걷다 보니 버스 정류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막상 나오긴 했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들도 있긴 했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피했어요. 그때 제주도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신혼여행으로 갔던 곳이었죠. 바다가 아름다웠고 사람들이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말했어요. 나중에 나이 들면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고요. 여보, 그때 당신 말이 맞았나 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결심했습니다. 제주도로 가기로요. 남은 인생을 거기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해공항으로 갔습니다. 제주행 비행기표를 샀어요. 계좌에 돈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어요. 눈물도 함께 흘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김해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집을 구해야 했어요. 일단 계좌에 돈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할 걱정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집을 찾으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요. 혼자 살 거라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 좋은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사장님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바닷가에서 가까웠어요. 집은 작고 아담했습니다. 마당도 있었죠. 마음에 드세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기로 할게요. 계약을 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김해 집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첫날 밤은 낯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김해에서는 들을 수 없던 소리였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미운 정고운 정다 든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그들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돈 때문에 저를 버렸어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모래를 밟았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어요. 시원하네.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다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슈퍼에 들러 생필품을 샀어요. 어르신, 새로 이사 오셨어요? 슈퍼 주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제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김해에서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여기 적응하시려면 좀 걸릴 텐데. 주인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괜찮을 거예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바닷가에 나갔어요. 산책을 하고 발을 담그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슈퍼 주인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내일 우리 동네 할머니들 모임 있는데 오실래요?
저도 가도 돼요? 당연하죠. 새로 오신 분 환영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들 모임에 갔습니다. 5명의 할머니가 모여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새로 오셨다며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며칠 전에 왔어요. 저는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김해에서요. 혼자 사세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혼자예요. 아이고, 우리랑 똑같네. 우리도 다 혼자 살아요. 할머니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할머니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시장도 가고 바닷가도 걸었어요. 수다도 떨었습니다. 최할머니, 자식들은 어디 있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들이 있긴 한데 연락 안 해요. 아이고, 요새 자식들이 다 그래. 바빠서 그런 거예요. 할머니들이 위로해 줬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웃었어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과 인연을 끊었다는 걸요. 너무 창피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주도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 마당에 작은 텃밭도 만들었어요. 상추랑 고추를 심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었으니 손에 익은 일이었죠. 역시 흙을 만지니까 좋네. 저는 웃으며 흙을 만졌습니다. 허리가 좀 아팠지만 괜찮았어요.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보고 망설였어요. 받을까 말까?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연락 주세요.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최할머니, 괜찮아요? 슈퍼주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제 표정이 안 좋았나 봐요. 네,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뭔가 걱정 있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졌다를 반복했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아들과 연을 끄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저를 버렸어요. 돈을 위해서 말이죠. 난 내 삶을 살 거야. 저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겠다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제주도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해가 뜨는 걸 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오늘도 좋은 날이네. 저는 바다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좋았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발을 바닷물에 담갔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허리도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니까 운동이 됐거든요. 최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할머니였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분이었죠. 김할머니. 일찍 나오셨네요. 날씨가 좋아서요. 같이 걸을까요? 그러죠. 저희는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산 분이었어요. 이것저것 많이 알려줬습니다. 최할머니, 요새 많이 밝아지셨어요.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는 표정이 안 좋으셨는데 요새는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처음엔 아들 생각에 힘들었지만 이젠 괜찮았습니다. 여기 와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럼 됐죠. 여기서 오래오래 사세요. 김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죽을 끓였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텃밭을 가꿔야 했어요. 상추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고추도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죠. 이것 봐, 잘 컸네. 저는 뿌듯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었으니 손맛이 남아 있었어요. 허리가 좀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저녁에는 시장에 갔습니다. 생선을 사야 했거든요. 시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고등어가 싱싱해요. 그래요? 하나 주세요. 네, 큰 걸로 드릴게요. 아주머니가 싱싱한 고등어를 골라줬습니다. 덤으로 파도 한 줌 넣어줬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참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맛있네. 저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아들이었어요. 요새 거의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하지만 결국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여러 개였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연락 좀 주세요. 엄마, 걱정돼요. 저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밤바다는 고요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며느리 생각도 났어요. 손주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배신했어요. 돈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가끔은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결국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걸까? 모르겠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김해의 땅과 재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차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었죠. 하지만 당장 몇 개월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본심을 본 순간 이 재산은 절대 그들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재산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기부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전에 온전히 저를 위해 어느 정도는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어요. 노을이 졌습니다. 하늘이 빨갛게 물들었죠. 이게 진짜 내 삶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를 위해 살고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야. 저는 다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제주 바람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아들이 보고 싶긴 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였어요. 여보, 제주도 좋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 제주도에서 사니까 좋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할머니들이 있었고 따뜻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있었어요. 행복하게 살자.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에서 바다와 함께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요. 아들과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